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이끌어왔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국내외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고 곧이어 장례 절차도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간 최유환 경제평론가와 함께 고인이 한국 경제에 남긴 성과와 과제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고 또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도 앞다퉈서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지난 2014년 5월에 쓰러진 뒤에 이제 6년 5개월 만에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를 했는데 그간의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거죠. 외신들도 크게 다룰 정도로 한국 경제의 거목이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외신 타전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놀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 냉소적으로 이제 뭐 승계 작업이 다 끝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남긴 한국사에 남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최근까지도 자가 호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많은 추모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가족장으로 좀 소규모로 치러진다고 하죠. 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50명 이상은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한,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걸려있는 굉장히 분주한 상황에서 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뭐 고인과 유가족의 뜻이라고 하고요. 가족장으로 치르고 오늘 28일 날 발인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 이 상황은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북적인다라고 하지만 예. 그다지 이렇게 도움은 될 것 같지 않고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전경련, 또 경총과 같은 경제단체도 일제 애도를 표했는데 그만큼 한국 경제 발전과 궤를 함께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방금 그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지만은 정말 삼성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여러모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7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이 된 이후에 급격하게 삼성이 발전했고요. 그런데 동시에 또 대한민국은 그때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합니다. 예. 이걸 보면은 삼성은 대한민국에 빚졌고 대한민국 역시 삼성에 빚진 그런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함께 대한민국에 확실하게 빚진 그런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건희 회장 하면 이제 어록도 굉장히 많은데 93년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혁신을 강조했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요. 당시 이제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발언을 33개 주제로 정리해서 경영 철학까지 만들었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 외에도 예. 뭐 주연이 있다라면 조연이 있고 또 감독의 시각도 있고 이게 영화광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이 세계 초일류 기업 지금 글로벌 삼성까지 갈 수 있었던 이 배경에는 다각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세계관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당시에 일본의 전자 회사들이 확확 쓰러지는 상황을 목도를 했었고 일본에 이미 유학을 갔다 온 입장에서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지금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신념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쉽게 얘기해서 애니콜씨나 당시 15만 대나 되는 휴대전화를 다 불태우고 500억 원이나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새롭게 리마인드 하게 되는 이런 삼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한 가치관과 또 직설적인 화법이 어떻게 보면 삼성을 좀 인류 기업으로 만드는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냥 삼성이 아니라 지금 초인류 기업 삼성이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 가지고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한다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정 정도의 그건 먹힌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이 1938년에 자본금 3만 원으로 세운 삼성 상회를 자산 500조의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인데 지난 27년 동안 이제 삼성을 이렇게 크게 발전시키는 데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경영자로서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삼성전자를 바꿔왔다라고 이제 삼성을 바꿔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을 외칠 수는 있지만 그걸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했었던 건 당시 삼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같이 결합해서 이만큼까지 성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어떤 기업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불량품이 늘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다시 고객에게 돌려줄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던 것이죠. 3만 명이 물건을 만들면 6천 명이 뭐 수리하러 다닌다. 이런 비효율이 어딨냐라고 명확하게 지적하는 이러한 그 카리스마 있는 회장과 예. 그거를 뒷받침하는 삼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고인이 이룬 업적도 굉장히 많은데 과제도 좀 남겼거든요. 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일제히 애도를 표하면서 노조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 다른 기업에서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난 노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삼성에서는 선대의 유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유지라고 하면서 기업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 대신 이제 합병할 때 따라왔던 노조는 그대로 존속하는 식으로 삼성도 노조는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기업인과 노조가 같이 힘을 합쳐서 회사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인데 노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것은 사실 정근대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건희 회장까지 갔을까? 이거는 당시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노조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들 때까지 와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삼성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노조 인정하고 같이 나간다라고 입장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노조 문제도 노조 문제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뭐 조세 포탈, 정경 유착 뭐 이런 재벌 구조와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빚을 많이 발했다고 한다면 그 빚만큼이나 암도 이게 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재벌공화국이라든지 삼성공화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삼성그룹으로부터 유포가 된 것이죠. 김용철 변호사가 썼던 삼성 생각한다는 책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삼성에 사들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근대적인 경영과 역시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가 방금 말씀하셨던 정경유착이라든지 조세 포탈이라든지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것이 지금 이건희 회장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 대를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때는 과연 이런 과거의 잘못된 고리들 좀 끊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끊어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예. 한 3가지 정도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예. 번째로는 지금 국정농단 수사 재판에 남아있는 파기환송심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큰 과제이고요. 두 번째,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불법 승계 의혹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예. 마지막으로 지금 10조 원대에 되는 상속세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뭉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삼성이 지금 글로벌 삼성까지 성장한 건 맞는데 이것이 정말로 초일류 기업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을 사랑하고 삼성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경영권을 어떻게 불투명하게 승계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정경유착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삼성 선언을 했지 실제로 나아간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 나아갈 것은 과거와의 얼마나 철저한 단절과 얼마나 또 철저하게 긍정적인 부분을 계승할 것인가. 이렇지 않으면은 지금 글로벌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엄혹한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엄혹한 경영 환경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의 생존에 있어서 좀 필수 요소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 하에서는 그렇다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죠. 지금 반도체가 세계 1위로 올라와 있고 예. 전장 산업이라든지 여러 부품 산업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이런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혁신해서 새롭게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구치소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앞으로 이동통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경영 전략이 시대에 맞춰서 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발현돼서 예.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삼성 인정한다까지 갈 것인지 이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깨에 오롯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